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 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이너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왜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어떻게 쉽게 좀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다 선 반영을 한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낙폭을 추가 확대한다라기보다도 단기 하단 지지선 찾기에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딱 놓고 보면은 지금 938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기는 하다. 하지만 940포인트를 좀 밀어냈기 때문에 925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925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면은 사실상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고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 미국 증시가 나쁘면은 또 우리나라 증시도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최악이어도 900포인트 선은 사수를 하면서 실적 시즌을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시장 전략이라든지 지금의 시장이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시장이 전체 조정을 줄 때 경기주, 가치주, 인플레 관련주들도 조정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라기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야,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가 관련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에서야 너도 나도 100불 넘어갈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미리 먼저 얘기를 해드렸고 분석적인 부분도 다 해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당장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개인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즉 바로바로 주가가 움직일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그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당연히 어렵지만, 쉽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남는 게 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거는 없어요. 쌀 때 봐서 사서 기다리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33%, LG이노텍 30% 지금 보면은 다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쌀 때 사서 비싸질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면은 포트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TCC 스틸 62%, EM텍 54%, 네오이즈 32%, LG이노텍 31%,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포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싸졌을 때 사서 편안하게 기다리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단순한 거예요. 장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싸게 떼어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것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상한 거예요.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힘들어 하시는 것이고, 돈 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못 잡히면은 평생 여러분들이 남 탓을 하고 시장 탓을 하고 탓만 하다가 주식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와, 뭐야, 저 틀렸네. 시장이 빠지니까 내 종목이 빠지네. 와씨, 뭐야, 또 시장 탓하고 다 탓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정말로
도박처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절대 주식이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다 90% 이상이 그래요. 사자마자 빨리빨리 올라야 되고, 이거 샀는데 왜 안 올라요? 조금만 빌려도 이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당연히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남의 돈을 빼서 내야지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게 팔아야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체결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거시경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중심을 잡고 내 포지션을 정할 때 쌀 때 사서 비싸질 때를 기다리는 투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희 VIP 가족분들께 계속해서 드리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사태, 여러분들 분명히 뉴스를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수혜예요. 오히려 이를 빌미로 다른 건설사들을 한 번 더 하락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악재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와, 이거는 지금은 사야지 이거예요. 왜? 아파트를 여러분들 안 지을까요? 짓겠죠. 공급 확대 정책 방향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건설 경기가 꺾여요? 안 꺾여요. 뻔한 시나리오에 뻔한 인덱스 조정 정도예요. 누군가에는 이거는 기회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고 지수가 막 밀리고 빠지면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VIP 가입을 하시면은 1개월에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좋은 종목을 사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안 좋은 장에서도 10% 수익이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시장이 빠져도 충분하게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심텍, TCC 스틸, EM텍, 네오위즈, LG이노텍, 컴투스 이런 것들 다 수익적인 부분 여러분들 포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종목 사서 편안하게 끌고 가면은 뭐 200%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온다.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시간적인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 사서 편안하게 끌고 가면은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실 분들은 뭐 한 달에 44만원 여러분들 저거 비싸다, 뭐 비싸다면 뭐 비쌀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입비 정도는 충분히 뽑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4개월 뭐 비싼 거 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한 달이라도 저랑 해보시면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시장 관점을 저렇게 보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백날 첫날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솔직히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어디 말도 안 되는 데는 시장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 종목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추천을 왜 줬는지도 몰라요. 이 종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 학원 가서 정답지 보면서 푸는 건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정답지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답지라고 해도 해설이 왜 딸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
이라든지 뭐 상장 일정 진행에 따른 뭐 장내 수급 탄력 저하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21일이 납입 증거금 환불이니까 그때까지도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고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 악화라든지 기관이나 외국인은 바이오를 살 때 나름의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점을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종목들은 다 컷오프가 되면서 바이오 쪽 매도가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장 전체 흐름은 게임 메타버스 쪽 반등이 나오면서 유가 급등 테마가 좀 죽는 흐름에서 지수가 다시 한번 휘청휘청 거리면은 반대로 게임 메타버스가 하락 전환이 되고 유가 급등 테마가 상승 반전이 나온다. 두 개가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파악은 해놓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고 평단 관리하시고, 매매를 조금은 내가 잦은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한 종목이라도 똑바른 거를 사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 시장의 하락은 분명히 아픈 구간이에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내 계좌도 와 이거 파란불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픈 구간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부터는 자주 보지 못하는 하락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박앤세일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읽어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와, 카카오그룹주들이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52만 주 중 일부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도 3월 25일자로 52만 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을 부여를 받았고, 뭐 고객 수 1300만 명,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이익 1300억 원 모두 달성을 했을 때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다라고 보면은, 스톡 옵션은 신주 발행이라든지 자기 주식 교부, 그 다음에 차액 보상,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부여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차액 보상형을 선택을 한 거는 신주 발행이 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데, 뭐 대신 그만큼의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이 감소를 한다라고 보면은, 최근에 페이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와 이거는 진짜 얘네들이 아마 주주에 대해서 전혀 1도 생각을 안 하고 있나? 좀 이런 것들의 실망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톡 옵션이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자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건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현재 자금이 필요가 없으면서 직원의 사기 향상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왜?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열심히 일해서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내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막대한 보상을 얻은 직원이 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이 뭐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한 주당 주가가 희석되게 되고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나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는 하지만 좀 올라가려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강력한 무언가의 모멘텀이 딱 확실하게 나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은 지금 기사적인 부분에서도 딱 여기서 보면은 올해 금리 6에서 7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6에서 7회는 좀 오바기는 한데 말이 안 돼요. 6에서 7회면은 2개월에 한 번씩 올린다. 이런 경우는 좀 단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시거나 동요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플러스적인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토스뱅크라든지 K뱅크가 상장이 됐을 때 과거에 뭐 엔터주, 하이브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처럼 시장의 밸류 기준을 좀 다시 한번 바꿔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적인 부분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